북한에서 지금 썸네일에도 나왔지만은 제가 북한에서 살았고 또 지금까지 북한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저는 북한과의 역사가 반세기 이상이 되는 거죠.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면.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불길한 징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주제를 놓고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주제도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 군인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세 번째는 또 광복절 맞아서 또 나름대로 제가 또 할 소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제가 환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이 스튜디오 조명 조금 살렸습니다. 다시 좋게 바꿔가지고 이제는 좀 환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심상치 않은 조짐 어디서 나오냐? 저는 요즘에 쌀 가격을 보면서 엄청나게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도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볼 때 주요하게 보는 것이 원달러 환율, 식량 가격, 그리고 가끔 뭐 디젤류나 휘발유 가격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거는 그 쌀 가격에 거의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요 물가 변동은 원달러 환율과 쌀 가격, 이건 북한 실상을 평가하는 데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쌀 가격을 조사하는 한국에선 데일리 NK가 대표적으로 벌써 10년 넘게 계속 한 보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안 프레스가 계속 조사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제가 아시안 프레스를 예전에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좀 보기 좀 더 직관적으로 편한 제가 데일리 NK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북한 내부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기서 원은 북한 원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상 우리가 쭉 조사해본 역사상 최대 기록을 나타냈는데 지금 1달러당 6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가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좀 떨어지는가 했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7월 달부터 치솟고 있어가지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량 가격 보겠습니다. 자, 식량 가격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식량 가격은 지금 쌀 1kg에 45,000원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8월 1일자로. 그러니까 8월 15일 기준 아니고 한 보름 전. 그러니까 저 도표 올라가는 속도로 봐서는 아마 지금 8월 15일이니까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한 5만 원 돌파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가격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6월 달 기준 보게 되면 그때는 37,000원, 8,000원 이 기준으로 있다가 그리고 7월 초에 3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8월 달에 가파롭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6월 달에 조사됐던 37,000원대도 북한 역사의 최고 기록의 쌀값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45,000원으로 올라갔으면 이거는 북한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쌀 가격 오름 추이가 또 무섭습니다. 지금 7월 달 19일에 조사했을 때는 4만 원 수준에서 갑자기 보름도 안 돼서 한 2주 남짓한 기간에 12% 이상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항상 보면 북한의 원달러 환율과 쌀 가격은 비례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의 상승하는 것과 또 내려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쌀 가격하고 항상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 제가 깜짝 놀란 점은 지금 8월입니다. 8월이면 북한에서 춘궁기를 지나가지고 식량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가장 쌀 가격이 떨어질 때, 높이 올라갔을 때는 춘궁기, 보릿고개라고도 하죠. 3월부터 5월 사이.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농사지었던 것들이 이제 뭐 거의 다 소비돼 가지고 아직 식량 생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보리가 나오기 전에 보릿고개를 하죠. 이때 항상 북한의 쌀값이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보리도 벌써 다 생산되고 있고요. 북한이 8월 달이면 옥수수를 먹을 때가 됐고 감자를 캘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감자와 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식량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지금 막 먹을 거 뭐 옥수수와 보리와 감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고 산에 올라가도 뭐 뜯어 먹을 것도 있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쌀값이 오를 리가 없는데 지금 북한 역사상 최고의 쌀값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쌀값 상승은 거짓말하지 않죠. 분명히 북한에서 식량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식량이 풍족한데 쌀값이 오를 리는 뭐 그럴 현상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추수를 해가지고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는데 왜 쌀값이 이렇게 오를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저도 이거 왜 이럴까? 정말 난감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식량이 나는데 쌀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크게 제가 분석하건대는 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식량 생산 망쳤다는 거죠. 올해 농업 완전히 파탄 났다. 일단 밀보리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밀보리 김정은이가 예전에 그랬죠.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쌀 말고 옥수수나 쌀에서 이 주식을 하는 거에서 밀로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멀쩡하던 논밭을 다 밀어버리고 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밀은 아무래도 일찍 수확하고 그 밀을 베버린 자리에 다시 다른 2차 두 번째 경작도 할 수 있다. 가을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밀었는데 밀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밀 농사 들어갔던 그 경작지만큼 결국 옥수수나 벼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밀 농사 망쳤고 밀 농사에 투입됐던 경작지가 그만큼 날아간 걸로 되니까 쌀과 앞으로 옥수수 생산 절대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이 왜 농사가 안 됐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이건 비료 부족, 연료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3월 달부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세계 연료 석유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북한의 석유값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한 3년 전보다 3배 올라갔고 디젤유 가격 3배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 농기계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농기계 가동하라고 국가에서 디젤유나 휘발유 주지 않습니다. 모든 농장에서 가을에 자기들이 생산한 식량을 팔아가지고 다음에 농사지을 연료라든지 그리고 비닐 방막이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을 사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데 연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난 가을에 식량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있던 농장들에서 이거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운용 못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료 못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 4월 때 계속 제가 생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비료 지금 완전히 못 들어가고 있다. 북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비료 생산 분량은 30% 정도, 그것도 북한 내부에 있는 비료 공장을 진짜 풀 가동했을 경우 30% 자급자족하고 70%는 중국에서 거의 다 사서 들여갑니다.
이게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북한에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어도 유일하게 2개는 열어놨어요. 김정일의 사치품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료는 수입했습니다. 비료 없으면 농사 못 짓기 때문에. 근데 올해 비료 못 들어갔습니다. 왜? 중국도 비료가 모자라가지고 해외 비료 수출 금지시켰고요. 러시아도 작년 12월에 해외 비료 수출 금지. 왜? 자기들이 쓸 비료가 없습니다. 왜 비료가 이렇게 모자랐냐? 세계 비료의 거의 3분의 1, 그리고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3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옵니다.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세계 질소비료 생산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소비료는 공기 중에 질소를 압축해서 만드는데 이게 가스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 많이 나오는 중동 국가가 질소비료를 많이 생산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석유 가격도 올랐지만은 비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료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7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중국도 자체 내부에서 질소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료값이 올라갔으니까 뭐 일단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면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자국 내에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 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줄 때 줘야지 가을에 가서 질소비료 줄 리는 없는 일이고 7, 8월 달에도 뭐 질소비료가 필요 없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질소비료 그때 같이 써야 되는데 그때 못 썼으면 올해 농사 망친 거죠. 지금 가뜩이나 폭염으로 해서 쌀 같은 경우는 이 재배가 제대로 안 돼서 쭉정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비료도 못 줬으니까 올해 농사가 망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보리, 밀 완전히 망했네. 그리고 비료 못 준 거 북한 사람 다 아니까 올해 가을 농사도 예정대로 망치는 수순이 뻔하다는 거죠. 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량이 있어도 안 내놓습니다. 시장에 내다가 팔질 않아요. 왜? 내년도 봄에 가면 당연히 식량 가격이 2배로 올라갈 텐데 어느 바보가 지금 가격에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식량이 돌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처럼 식량 가격도 북한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선반영합니다. 올해 가을 농사 망칠 게 뻔하기 때문에 식량이 시장에서 돌질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북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식량 가격이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6월보다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는데 그 6월을 한 2년치 도표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요즘에 제가 작년 12월에 봤을 때 세계 금값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요즘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보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식량 가격이 딱 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북한 식량 가격이 얼마냐면 2년 전, 그러니까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북한 쌀 가격, 쌀 1kg이 6,000원 조금 안 됐습니다. 5,800, 5,900원 정도 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45,000원 됐습니다. 2년 새 7.5배 상승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정말 북한 역사에서 이 물가 상승률도 지금 기록적인데 8월에 식량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기록적이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얼마냐? 원달러 환율이 2년 전에 한 5월 달쯤에 8,800원을 했습니다. 8,800원. 근데 지금 67,000원이니까 이것도 지금 한 2년 3개월 만에 7.6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하고 제가 원달러 환율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래프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2년 만에 7.6배의 식량 가격 상승을 기록한 나라가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북한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지? 예비력도 없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8월은 전조 증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10월, 12월은 어떻고
2월, 3월까지 내다보게 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소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8월 달에 이 수학기에 이 쌀값 상승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정은의 정책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걸 수습할 전 능력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존에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시장에 나와서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쌀도 다 장마당에서 팔고 사고 했고, 그것이 2023년, 24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식량 조달 어디서 했냐? 국가에서 배급을 거의 안 주다 보니까 당연히 장마당에 나가서 식량을 사 먹는 것이 뭐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시장에 나가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어디 세상 어느 장마당 가도 이렇게 쌀을 마대에다 놓고 팔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쌀을 저렇게 마대에 열어놨다는 것은 와서 살 사람들이 쌀을 참 만져봅니다. 이게 옛날에는 한국에서 식량 지원할 때는 이게 한국 쌀이라고 보면 한국 쌀, 때깔도 좋습니다. 북한 쌀은 이 도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쌀도 많고 돌도 많고 겨도 많은데, 그래서 저 쌀마다 다 적어 놓은 거죠. 중국 수입쌀, 한국, 북한쌀, 그리고 한국쌀, 이런 식으로 찹쌀, 이런 식으로 마대에다 지금 담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쌀보다는 또 북한 쌀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합니다. 중국 쌀이 또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있던 것을 북한에 수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싸다고. 그리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매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쌀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런 주스 같은 것도 팔고 옷도 팔고 이렇게 팔았고, 장마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에서, 이건 정규 장마당이 아닌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가끔 이게 농촌에 이런 게 많습니다. 가다 보면 어느 마을과 마을 중간쯤에 자전거 타고 가서 팔아요. 이건 메뚜기 시장이라 그럽니다. 왜? 이걸 또 경찰, 안전원들이 뜯어먹으려고 계속 단속합니다. 그러면 자전거에다 실어가지고 와르르 도망친다 해서 메뚜기처럼 흩어진다고 해서 메뚜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메뚜기 시장, 이런 데서 사람들이 쌀을 사 먹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산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 장백에서 이렇게 망원 렌즈 가지고 땡겨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건너다 찍은 해산 어느 동네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마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장마당을 보게 되면 이게 한 몇 년 전 사진입니다만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저기 물건들 많이 갖고 나와서 쌓아놓고 팔 것 같은데 그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됐냐? 이 북한 장마당도 진화를 한 거죠. 저기다 물건 다 갖다 놓고 사게 되면 도둑 맞기도 쉽고, 그리고 안전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북한에 정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사유지라고 단속하니까. 저 장마당 가면 저기도 지금 안전원 보안원, 군복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쩍하면 뭔가 구실을 잡아서 뜯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몸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마분지라고 하는 거기다가 쌀 팝니다, 뭐 팝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가서 내가 좀 살 의향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저 주변에 있는 어느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다가 식량도 쌓아놓고 물건도 쌓아놓고 거기서 흥정이 벌어집니다. 이런 골목에서 이제는 물건 가득 쌓아놓고 하는 단계도 지났어요. 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시장을 운영해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김정은이가 이 멍청한 놈이 능력도 없이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시장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모든 식량 가격도 장마당에서 식량을 팔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식량 어디서 사 먹냐? 식량 양정 판매소라는 것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식량을 사게 하고 장마당에서 식량을 팔게 되면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곡 판매소는 그러면 거기 가격은 어떻게 되냐? 물론 장마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각 농촌이나 농민들이 자기 식량을 팔겠다고 하면 국가 양곡 판매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팔고 사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은 뭘 이루려고 했냐? 식량 가격 오가는 유통 화폐 같은 것들이 개인들이 쭉 거래가 되는 것을 국가의 그 말하자면 관리하에 놓겠다. 뭐 이런 생각 밑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곡 사업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평양에 있는 어느 양곡 판매소 문짝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양곡 판매소 양곡 사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수원 양곡 판매소. 이게 뭐 한국에 있는 수원이 아니고 청진시 포항구역 수원에 있는 양곡 판매소. 그러니까 쌀 사람들은 시장에 가지 말고 저런 데 가서 사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나 이렇게 양곡 판매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저런 데 가서 양곡을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식량을 구입해다가 팔고 사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시장 통제까지 하다 보니까 식량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쌀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와중에 양곡 판매소까지, 물론 그쪽 식량도 다 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유시장으로 풀어놔야지 북한 정권이 그걸 뭘 하겠다 해서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파괴됐다는 것이 북한 식량 가격 상승의 한 요인. 제일 중요하게는 농사가 망쳤습니다. 비료가 안 들어갔고. 그리고 내년 3월 달까지 식량 가격은 이 수준이라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이 정도로 7.5배 상승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물가가 2년 만에 7.5배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월급 한 달치 받아가지고 쌀 1kg도 못 삽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한 원망은 당연히 높아갈 수밖에 없고 김정은에 대한 지지율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니 어린 놈이 와가지고 정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구라만 치고요. 김정은이 올라서자마자 북한 사람들 앞에서 한 연설이 뭡니까? 우리 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여매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김일성 왕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허리띠를 조이기는 뭐 점점 조이다 허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도에도 우크라이나 파병 됐던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김정은이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 인민들이 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딱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우리가 군대 파견해서 그 대가로, 그 희생의 대가로 쌀을 좀 받아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쌀을 받아오기는 커녕 북한 밀은 구경도 못해서 식량 가격은 점점 정신없이 치솟고 있고 작년도 1년 전에 비해서도 지금 한 서너 배 올라간 거죠. 연료, 러시아에서 저기 과거 나진에 기름이 들어와서 정제를 해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뿌렸으니까 이번에도 좀 들어오겠지. 러시아 석유는 들어오지도 않고 구경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또 못하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가 군대까지 파병하고 무기까지 탈탈 털어서 보내줬는데 결국 김정은은 아무것도 받아오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는 맨날 나가서 현지 시찰했다고 그러면 맨날 뭐 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데나 정신없이 미쳐 돌아다니고 거기다 더해서 무슨 구축함 5,000톤급 뭐 매년 2개씩 뽑겠다. 그리고 1만 톤급 무슨 중순양함 만들겠다. 8,000톤급 핵 추진 뭐 잠수함을 만들겠다. 뭐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 우리 굶어 죽는데 핵무기에서 뭘 할 것이며 아니 최연호 구축함이 동해를 가득 메우면 뭐 하겠습니까?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죠.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삶 같은 것은 전혀 들어있지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시진핑 왔다 간 다음에 또 북한 사람들한테 기대를 엄청 심어주고 있죠. 또 실제로 뭐 대북 제재에 막혔던 것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뭘 들어가냐? 근데 뭐 이제 건설 자재, 김정은이가
맨날 건설하고 있으니까 건설 자재, 그리고 뭐 차량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식량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북한 완전히 지금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정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불행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댓글 보게 되면 맨날 북한은 곧 망한다고 하더니 북한은 망하지 않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았는데, 저는 북한이 망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북한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다 해서 북한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정권 붕괴될 정도로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사자가 몇만은 발생해야 되냐라고 제가 추산을 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1990년대 중반에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수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5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명도 평시에 그렇게 2천만 명 있는 나라에서 죽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50만 명 죽게 되면 적어도 1,000만 명은 영양 실조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됩니다. 뭐 두뇌도 떨어지고 애들이 발달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 IQ도 떨어집니다. 머리가 모자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안 무너졌어요. 지금은 탈북도 진짜 북한에서 누구도 지금 못 나오게 꽁꽁 막아 놓은 진짜 최악의 감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굶어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만이 굶어 죽으면 북한이 붕괴될까? 저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300만 명은 죽어야 북한이 붕괴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벌써 한 300만 명 내놓고 나머지 북한 인구들은 다 기아로 쓰러진다는 걸 말해요. 국가가 마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다 영양실조 와서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북한이 모든 게 기능이 정지된다. 300만 명쯤 굶어 죽게 되면. 근데 그 상황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성아 TV에서는 북한 경제가 바닥을 낀다 해서 북한이 붕괴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붕괴는 또 다른 문제고, 문제는 붕괴되기 직전에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이죠. 그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은 누가 죽겠습니까? 부유한 계층이 죽는 게 아니고 가장 가난한 계층들, 어디서 찍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300만 명, 어디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평양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말려 죽여가지고 그래서 북한 붕괴해서 들어가면 이런 사태는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700만 명 영양실조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사태는 무조건 우리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닥치면 사실 우리가 식량 지원해줘서 북한이 먹고 좀 살고 이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험을 위해서라도 좀 낫겠지만, 김정은이가 그것도 안 받고 북한 주민들 굶어 죽던 말던 그냥 유지하게 되면 완전히 그 북한 체제가 결국은 한국의 커다란, 점점 더 큰 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 평양 시민 포함해서 김정은 만세 제일 열심히 부르는 간부 계층이었죠. 이런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량 가격 이렇게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북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7.5배 상승했죠. 아마 빈부격차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요즘 평양 외국인들이 찍어오는 카메라 이런 것들 보면 차량 정체도 일어나고 불빛도 환하고 잘 살고 있구만. 왜 북한이 점점 열악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외국인들이 찍어온 영상 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작년 10월달 당 창건, 무슨 노동당 창건일 행사 때 정주련이니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찍은 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는 벌써 지금보다 10개월 전, 그래도 식량 가격이 지금보다 한 40% 정도 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찍었던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
평양이 혼한데 주변의 전기들 다 모아다 평양 주면 혼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 내부에 아파트 안은 조명이 없는데 밖에 조명은 다 켜놓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저기 창정거리 이렇게 가면 훤해요. 딱 가면 거리가. 근데 보면 아파트 바깥에다 다 조명 달아놨어요. 혼하라고. 내부는 정작 정전입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지금 새로 건설된 화성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바깥에 엄청나게 번쩍번쩍하게 불은 켜 있는데 내부는 정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뒤에 배경이 바로 송화거리라는 데를 찍었는데, 저 송화거리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 횡단보도 대신에 무지개 다리라고 구름다리 로터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생겼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 배경을 저렇게 정했는데요.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널 수밖에 없고, 또 저렇게 고층 아파트 만들어 놓고 요즘에 폭염 아닙니까? 에어컨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에어컨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을 것이며, 또 전기도 안 오는데 에어컨을 달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높은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 같은 경우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뭐 노인들은 엘리베이터 안 다니면 방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 집에서 그 더위를 다 견디면서 살아야 되고, 겨울엔 또 추위를 견디며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데, 추위는 글쎄 뭐 석탄 떼는 거 맨날 오기 때문에 준비했다 쳐도 폭염은 대비가 안 됐다가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노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북한 상황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망한다고 얘기할 건 아니고, 아마 북한 주민들이 대량 아사가 막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행군 때도 식량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다가 한 6개월 뒤부터 사람들이 굶어서 쓰러져 죽어가던 모습, 제가 그때 평양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벌써 도시 평양의 분위기가 침침해지고 활기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 고공 상승한다는 것은 내년도 춘궁기에는 얼마나 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이걸 막으려면 김정은이가 시장을 풀어놓고, 근데 내부 시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비료 못 줘가지고 농사 망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보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조짐은 올해 농사가 완전히 망쳤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식량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어디서 들여오겠습니까? 사실 러시아 같은 데서 들여오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북한군 파병해서 대가 받아가지고 식량을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최근 2년 동안의 김정은이 보인 모습은 식량 대신 군수 무기만 가득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변 안전이 첫째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드론이 평양 상공에 와서 윤석열 정부 때 자기 머리를 막 나는데 탐지도 못하고 격추도 못한 게 너무 분통이 터졌는지, 그럼 뭐 2억 달러짜리 막 조기 경보기 사오고, 그리고 트럭 하나에 1,500만 달러나 하는 판치르 미사일이나 사다가 뭐 자기 머리 꼭대기를 방어하는 데다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군수 물자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방 탕진되는 거죠. 식량 사올 돈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김정은이가 자기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쌀 가격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바보 같은 놈은 요즘에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쌀 가격 파괴해서 이거 큰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더 큰 파멸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좀 러시아에서 좀 적극적으로 미리라도 사들여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먹여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러시아에서 못 들여가면 한국은 언제든 지금 주겠다 하는데 한국이라도 좀 손을 내밀어야죠. 아니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장이라는 놈이 앉아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옆집 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쌀이라도 빌어와야 되는 게 가장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다 침울합니다. 이거 파국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수습해야 될 놈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 맨날
뭘 쏘는데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